지금 행복한 게 나으세요? 노후에 행복한 게 나으세요? 어느 게 나으세요? 노후에 행복한 게 나으세요? 어느 게 나으세요? 지금 행복합니다. 예, 이렇게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저는 1번이겠습니까? 2번이겠습니까? 예,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행복하고 싶고 노후에도 행복하고 싶고, 그렇죠? 여러분 안 그러세요? 예, 그 방법을 오늘 같이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노후에 행복하려고 지금 그러면 불행해요? 그것도 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지금 행복하고 노후에 불행해요? 그것도 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도 행복하고 노후에 행복한 게 저는 괜찮은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면 그 방법이 뭔가 하는 것을 오늘 세 번째 30년을 준비하라 하는 내용으로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네,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 충분히 이제 알아들으셨죠? 네,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한 거 복습하겠습니다. 몇 살까지 사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90살이요. 아, 90살. 공부 다 하셨네, 시험 안 봐도. 네. 몇 살까지 사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재수 없으면 100년 넘지 않을까. 아, 이거 뭐 충분히 학습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첫 번째 드릴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이. 정년은 옛날보다 늘어났다? 안 늘어났다? 정년이 늘었다. 아니, 오래 살게 됐는데 직장에서 그만두어야 되는 정년은 옛날보다 늘었다, 안 늘었다? 안 늘었다. 안 늘었다. 예,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4호정 5,6도라는 말이 있어요. 4호정 아세요? 무슨 뜻이에요? 아, 예, 무슨 뜻이에요? 정년이다. 예. 그러니까 지금 직장에서 45세에 밀려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5,6도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네. 무슨 뜻이에요? 56세까지 이제 56세까지 직장에 다니고 있으면 후배들이 저 선배 왜 안 나가? 그리고 도둑이라고까지 한다는, 사실 씁쓸한 우스갯소리예요. 이게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사실 웃을 수만은 없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60까지 보장받았다고 하겠습니다. 정년을. 또 좀 지나면 또 60까지 될지도 몰라요. 그러면 60까지 보장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환갑이잖아요. 하더라도 우리 부모 세대와 우리 세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겁니다만은 우리 부모 세대와 우리 세대는 어떻게 다를까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1960년에는 52살이 평균 수명이었고, 또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환갑 지나고 나서 남은 인생이 길었다 짧았다? 예, 짧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생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환갑잔치 때 우리 부모님들, 예, 어르신들 환갑잔치 맞으시면은 여생 행복하게 살다 가십시오,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 여생이라는 거는 남을 여자 여생이니까 지금부터 사실 인생은 짜투리 조금 남았으니까 그냥 살다 가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90까지 살게 된다면 60 환갑을 맞고 나서 직장에서 정년을 마치고 나와서 또 몇 년을 살아야 된다고요? 30년을 살아야 된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30년을 살아야 된다는 그 내용을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30년을 산다 하기 전에 60에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월급 받는다, 못 받는다? 월급 못 받는다. 월급을 못 받는데 30년을 살아야 되면 누구 돈으로 살아야 됩니까? 그동안 모아놓은 돈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동안 모아놓은 돈으로. 그동안 모아놓은 돈이 나머지 30년을 살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다면 그거는 장수가 그래도 좀 축복일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60 환갑을 맞아서 자녀들 키워서 여우고 나서 보니까 손에 쥔 게 없다. 이렇게 되면 나머지 30년은 그러면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까? 그래서 만약에 60 환갑을 맞았을 때 노후 준비가 경제적으로 안 돼 있다면
안 돼 있다면 그러면은 나머지 30년의 인생은 일단 축복일 수 있다, 재앙일 가능성이 높다. 예, 다 아시는 거예요. 제가 뭐 새로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닌데 평소에는 생각하고 싶지 않죠, 사실. 아, 정년 돼가지고 내가 지금 재앙이다? 아니, 장수가 얼마나 우리가 바라던 건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죄송하지만 생각을 오늘 하시자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왜 하시자고 하느냐? 왜 하시자고 하느냐?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입니다. 행복이에요.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2300 몇십 년 전에 살다간 BC 380년에 태어난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다른 모든 거는 그 행복을 얻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돈도 명예도 권력도 다 행복을 얻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먹고 살 게 부족하다면 그렇게 사치스러운 단어를 논하기도 어렵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제가 먼저 드렸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데, 행복은 노후의 행복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도 행복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인생을 이렇게 세 도막으로 나누겠습니다. 대개 30살까지는 부모 도움을 받고 자라는 시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대충 이게 학교 다니고 결혼하고 또 부모님 도움을 조금 받아서 뭐 전셋집을 마련하든 뭐 이런저런 해가지고 30살까지 부모 도움을 받고 살다가 이제 30살부터 그래도 두 번째 30년은 이제 부모 노릇을 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도 결혼했으니 또 자식 낳을 거고, 또 자식 낳아서 기르다 보면 또 부모님이 자기에게 했던 것처럼 또 자식 뒷바라지도 해야 될 거고, 그러면서 또 나를 길러준 우리 부모님은 이미 60 넘어서 은퇴를 하셨으니까 부모님을 공양을 하고,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인생, 오늘 지금 여기 오신 방청객 여러분들의 대부분이 두 번째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지금 또 다른 분도 계실 수 있지만 대부분이, 저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대부분이 두 번째 30년을 살고 계신다는 전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30년이라는 건 뭐냐 하면요, 일단 우리가 첫 번째 30년을 사는 동안에 우리들의 뒷바라지를 해주신 우리 부모님 세대를 공양을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어른들을 모시는 일이 우리 두 번째 30년에 열심히 일해서 할 일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30년이 또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우리가 늙어서 60이 넘었을 때 우리를 공양해 줄 우리 다음 세대를 낳아서 기르는 소위 자녀를 양육하는 거다, 이렇게 정의하면 동의하시겠습니까? 네, 이게 두 번째 30년이에요. 두 번째 30년. 그 두 번째 30년을 어떻게 사느냐고 하는 거가 세 번째 30년에 준비가 돼 있냐 안 돼 있냐 하는 거를 결정한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겠죠. 네, 동의하십니까? 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30년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거가 세 번째 30년에 노후 준비를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니, 아까 처음에 나왔지만, 아니 노후 잘 살라고 지금 두 번째 30년을 나보고 희생하고 살라는 얘기냐?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지금도 희생하지 않고 나름 행복하게 살면서 또 노후 준비도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거를 여기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우리의 첫 번째 30년을 뒷바라지해 주신 우리 부모님을 공양하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부모님을 공양해야죠. 그런데 죄송하지만 우리 지금 두 번째 30년을 살고 있는 우리 세대는요, 우리가 늙었을 때 우리 뒷바라지를 해줄 다음 세대를 충분히 낳아서 기르고 있다, 부족하다? 예, 부족해요. 왜 부족하냐? 지금 1.2명을 낳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자 한 명이 2명을 낳아야지 인구가 유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몫으로 한 명 낳고 남편 몫으로 한 명을 낳아줘야 이게 인구가 안 줄겠죠. 그거를 인구학에서는 대체 출산율이라 그래요. 그런데 2명이 아니라 1.2명이라는 얘기는 10집 중에 한 8집은 한 명밖에 안 낳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 여쭤보지 않아도 대충 그래요, 지금. 그리고 2집만 2명 나면은 1.2명이니 우리가 늙었을 때 우리를 뒷바라지 해줄 그 다음에 두 번째 30년을 사는 젊은 세대가 충분하다, 부족하다? 부족하다. 제가 이 말씀을 제가 미리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 세대와 우리 세대와 차이점이 뭐냐? 우리 부모 세대는 60 언저리에서 돌아가시는 평균 수명이었고 조금 더 사셔봐야 여생, 남을 여자 여생이었는데 비해서 우리는 90세까지 살게 된 그런 시대인데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 두 번째 30년을 살 지금의 자녀를 제대로 낳아서 기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늙었을 때 우리를 뒷바라지할 두 번째 30년을 사는 그 현역은 부족하다. 이거가 지금 이제 지난 시간에도 했고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기본 전제입니다. 그러면 그런 시대에 어떻게 세 번의 30년을 제대로 준비해야 할까 하는 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불행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노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신경을 쓰며 살으라는 얘기지만 오늘 또 행복하자는 얘기예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냐 하는 거를 이제 제가 이 질문을 받으면서 이제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질문 받기 전에 우스갯소리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옛날에 그 이게 버나드 쇼라고 하는 노벨 문학상을 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자기 묘비를 써놨답니다. 묘비를 뭐라고 써놨냐면 죽기 전에 내가 우물쭈물 하다가 이럴 줄 알았다 이런 얘기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오늘 지금 강연 내용에 이거를 들이대면 어떤 얘기예요? 우리가 두 번째 30년을 어떻게 살다가는 어떻게 된다? 우물쭈물 살다가는 노후 30년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거기서 먼저 나오시는 거예요. 자, 네. 예, 저 안산에서 온 김광성이라고 합니다. 네, 네. 사실은 네. 이제 봉사활동을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네. 현실적으로 봉사활동 자리 찾기도 어려워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도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소홀한 거 아닌가. 네. 그러니까 나이 먹은 사람들이 네. 젊은 사람들하고 일자리 다툼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나이 먹은 사람들은 나이 먹은 사람대로 사회적인 어떤 봉사활동을 기준으로 해서 네. 시간을 보내면서 보람을 찾는 그런 걸 좀 찾으려고 하는데도 네. 실제로 현실적으로 그게 네. 잘 먹히질 않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그 사회적 일자리가 부족하고 네. 그런 걸 하려는 그 진로가 막혀 있는 것에 대해서 선생님 그 네. 의견을 좀 듣고 네, 싶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우선 지금 죄송하지만 몇 살에 정년퇴직하셨어요? 저는 58세가 정년이니까요. 네, 58세. 네. 그러니까 지금 60 전에 지금 정년을 하신 거예요. 정년을 하시고 났더니 봉사활동을 하려 그래봐야 젊은 사람들이 이게 노인들이 은퇴하고 우리 일자리 뺏어가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른다. 지금 그 말씀. 그래서 정부가 뭔가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제가 답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이게요 정년퇴직하고 하루아침에 좋은 일 하겠다고 봉사활동 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 왜냐하면 이제까지 정년할 때까지 여러분이 뭐를 위해서 일을 하셨다?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하는 데서는 만족을 위해서 일하러 갔는데 젊은 사람들은 돈 벌려고 일하는 사람을 뺏어간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일을 선택하실 때 젊은 사람들이 돈 버는 기회를 박탈하지 않고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하는 거를 찾아야 됩니다. 제가 간단히 답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이게 지금 노인 요양시설에 가면 사실은 돈을 받은 것만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굉장히 일손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달에 무슨 하루 또는 일주일에 뭐 훌륭한 분들은 또 하루 해가지고 봉사활동을 하러 다녀요. 그거는요,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 뺏어간다고 항의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그렇게 함으로써 본인이 요양시설에 들어갔을 때 준비도 하시는 거잖아요. 응?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일, 그걸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사실은 그걸 제가 사회적 여가 생활이라고. 그러니까 여가 생활 중에 본인은 신나게 즐거운데 사회에 별로 보탬이 안 되는 걸 그냥 그 기쁨을 주는 단순한 여가 생활, 그렇게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등산 자긴 좋죠. 그렇지만 뭐 사회에 도움 안 돼요. 그러나 요양시설에 가서 봉사활동하는 거는 굉장히 본인도 일하는 만족을 느끼지만 또 그 요양시설에도 도움이 되고 본인의 노후 준비도 되고.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간단하지가 않고요.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30년에. 봉사활동 딱 정년 다음 날부터 내가 봉사활동 한다? 안 돼요. 어렵습니다. 그거. 예.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분 질문 받겠습니다. 네. 우리 사는 걸 갖다가 정해놓고 살아야 되는 건지, 저는 86세까지 정해놨거든요. 86세까지? 네. 아, 굉장히 좋은 말씀이네. 그리고 또 하나는 30년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인데, 네. IMF 왔을 때 예. 나도 20년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아. 그때 와가지고는 20년 돼가지고는 이 명퇴를 많이 시켰어요. 네. 나도 준비를 해야지 해가지고 지금 준비도 하고 있고, 이제 저희도 58세가 정년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 7, 8년 동안 네. 더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네. 75세, 80세까지는 열심히 일하면서 도움을 하고 살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과연 우리가 사는데 네. 정해놓고 살아야 되는 건지 네. 그냥 막연하게 사는 게 더 좋은지, 아하. 그게 대해서 좀 의문점도 가고 있습니다. 네. 아, 굉장히 좋은 지금 질문을 하셨는데, 86세까지 정해놓으셨다 그랬죠? 86세까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맹점이 하나 있어요. 맹점이 짐작하시겠어요? 86세까지 정해놓고 86세까지 딱 해서 내가 지금까지 있는 돈을 딱 그때까지 쓰고 장례비 남겨놓고 그다음에 이제 딱 그러려고 그랬는데 이게 86세 생일날 안 죽어버렸네. 그래가지고 10년을 더 살아버렸네. 그러면은 누구한테 선물 내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여유 있게 90까지 살도록 준비를 했는데 86세에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자식이 슬퍼하긴 하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서운해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86세까지 살기로 했는데 96세에 사셔버린다 그러면은 자식이 이제 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드리는 건 정해놓고 사시는 게 좋습니다. 응? 앞으로의 그 계획을 세워놓고 사시는 게 좋습니다. 에다가 가능하면 조금 여유를 가지고 사시도록 했다가 조금 먼저 가시면 좋은 거다. 예, 이렇게 제가 답을 드리면 동의하시겠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기 강남구에 사는 김성규라고 합니다. 네. 저기 강의 듣는 중에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겨서요. 네. 요즘 보면 노 부부를 위한 그 노후 준비 대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저 같은 경우는 독신주의를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독신자들은 어떻게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했습니다. 진짜 어려운 질문이네. 예. 제가 결혼해서 애가 3명이나 있으니까 제가 독신주의에 대해서 답을 드릴 자격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제 생각한 걸 말씀드려서 혹시 틀리더라도 양해 좀 해주시고 제가 잘 모르는 분야라서 저는 인생이 결국은 이제 선택하지 않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는 거죠. 자기가 부모를 선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체로 이제 성년이 되면 배우자를 선택을 하죠. 대체로 독신주의 말고 대체로 배우자를 선택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둘이 3명, 4명의 가족이 됐다가 다시 또
아이들이 결혼해서 나가게 되면 다시 둘로 됐다가 다시 하나로 됐다가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를 제가 일상적인 대체로 인생의 그림을 그려놓고 있는데, 지금 말씀은 저는 결혼을 하고 싶지가 않고 그냥 혼자 살고 싶은데, 이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세 번째 30년을 준비해야 될까, 그런 어려운 질문을 하셨어요. 저는요, 독신주의자가 됐건 결혼을 해서 살건 세 번째 30년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결혼을 하게 되면 특히 자식이라는 매체가 생기게 되면, 그러면은 그냥 쉽게 끊을 수 없는 동반자가 하나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친구보다는 조금 더 끈끈한, 왜냐하면 자식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대개 여기 계신 분은 예외지만 저를 포함해서 보통 사람들은 그냥 살아, 헤어지고 말어, 이러다가도 자식 생각해서 그냥 사는 경우 많아요. 이제 그게 자식의 역할인데, 지금 혼자 사시겠다 그럴 때 같이 사는 사람에 비해서 두 번째 30년은 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역할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동시에 두 번째 30년이 편한 만큼 본인 혼자 세 번째 30년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30년에 편하고 비용이 덜 들어가는 만큼을 감안을 해서 세 번째 30년에 혼자 독신으로 세 번째 30년을 사셔야 된다는 것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일반적으로.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그게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자식 안 낳아서 기르면 교육비, 생활비 아끼는 게 많아요. 지금 그러실 거예요. 그럼 그거를 미리 세 번째 30년에 준비하셔야 되지 않겠냐. 근데 경제적인 문제만 있는 거 아닙니다, 사실. 사실 나이가 들면요, 60 넘으면 부부 관계라고 하더라도 거의 뭐에 가깝다? 뭐에 가깝다? 친구. 60 안 넘으셨는데 다 아네.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성이라기보다는 친구가 돼요, 서로. 그렇죠? 결국 사람은 저녁에 집에 가면 오늘 일어났던 일을 누군가한테 말해줌으로써 풀어요. 근데 혼자 살면 누구하고 말할까? 이게 제가 좀 걱정입니다. 그렇지만 제 전공이 아니라서 제가 혹시 미흡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마지막 30년의 준비를 인생을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교수님 강의를 듣고 잘 준비를 하면 다행이겠지만 준비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나라나 사회에서 아까 강의 내용 중에도 부족한 복지제도에 대한 어떤 그런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나라에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나라에서 일 안 하는 걸 얼마나 다행으로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제가 아까 대략적으로는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부에서 30년 이상 제 일을 했거든요. 제가 경제기획원이라는 데서 들어가서 재정경제원이라는 데를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외환위기 때 제가 청와대에 그 악명 높은 제가 재벌개혁 담당 청와대 비서관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결국은 정부는 뭐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뭘 걷어가지고 쓰는 거예요? 세금 걷어가지고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뭘 한다는 거는 뭐 안 한다고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결국은 누구 호주머니에서 돈 갖다 하는 겁니까?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돈 갖다 하는 거잖아요. 제가 오늘 이 방송 한 중에 가장 오늘 방청석 수준이 높아요. 그런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두 번째 30년을 살 때, 우리가 노인이 됐을 때 우리를 먹여 살릴 자녀를 낳아서 양육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자녀를 낳아서 양육을 두 사람이 한 명 조금 더 해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나이가 들었을 때 나라 전체로 봤을 때 세금을 내서 우리를 뒷바라지할 사람들이
엄청나게 부족하게 된다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유시간 말로 하면 이제 저출산이라 그러죠. 애를 적게 낳았으니까. 그러면은 거기다가 이제 뭐가 됐냐면 장수 시대가 됐죠. 오래 살게 됐으니까. 그러면 어린애는 적게 낳고 노인은 오래 사시게 되고 그러면은 결국은 뭐가 되겠습니까? 전체 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노인의 비중이 늘어난다 안 늘어난다? 그거를 고령화라 그래요. 고령화. 그래서 고령화라고 하는 거는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가 넘은 어르신들의 비중이 7%가 될 때 고령화 사회라 그럽니다. 14%가 되면 아예 화자를 떼고 고령 사회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20%가 넘어가면 초고령 사회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7%가 넘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지가 2000년이고 지금 현재는 11%가 돼서 18년이면 14%가 돼서 고령 사회가 되고 26년이면은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될 전망입니다. 이게 좋은 게 아니지만 하여튼 전망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노인이 됐을 때 제가 2026년이면 제가 노인이 되거든요. 그럴 때 우리를 일해서 뒷바라지 해야 될 젊은 청년이 없어져 버린다면 그러면 나라가 복지를 해주는 거는 사실상 세금 걷어서 해야 되는 나라라면 어렵지 않겠냐. 이게 제가 드리고 싶지 않은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일본 말로 하면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이제 그렇죠? 우리가 지금 우리가 어른이 돼가지고 다음 세대에게 세금 걷어가지고 좀 복지를 해줬으면 하는데 다음 세대를 우리가 낳아서 기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부가 공익기관에서만이 이렇게 복지, 노인 복지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저는 호소를 하고 다닙니다. 교회가 됐건 절이 됐건 모든 그런 이제 중요한 비정부 단체가 됐건 이런 모든 기관들이 결국은 힘을 합해서 우리나라에 빨리 진행되고 있는 고령사회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불행하게도 우리는 일본이 그렇게 가는 걸 보았습니다. 지금 일본의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노인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서 쫓아가고 있는 그런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좀 듣기가 거부가시겠습니다만은 나라에다가 기대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자기의 마지막 30년은 누가 준비하는 게 첫 번째다고요? 내가 준비하는 게 첫 번째다 하는 말씀을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드릴 수밖에 없는 거를. 자, 다른 분 질문 받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결국은 행복을 위한 토론회인데요. 네. 강의인데 제가 갖고 있는 지금 행복이란 무엇인가 제가 최근에 생각한 게 무엇인가 하면은 행복이란 저는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는 순간이 행복이다. 네. 저는 제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고 제 삶에 있어서 이렇게 목표를 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교수님은 이 목표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 물론 더 주어지는 것들은 네. 추가적으로 더 행복해지는 것들이죠. 왜냐 이 생각을 하게 된 거는 최근에 저희 아버님이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오랫동안 그 숨을 편안하게 쉬면 얼마나 행복할까 아버님이 얘기하시는 거 보고 저는 이 숨만 편안하게 쉬는 것만 해도 행복할 수 있구나. 그 나머지는 추가적으로 행복해지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주변에서 어떤 제 이런 생각 행복론을 얘기하면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간혹가다 마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 하고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네. 제가 50대 이제 막 접어들었었는데요. 이제 네. 경제적인 활동이 네. 본의 아니게 또는 뭐 이렇게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가정에서 아직은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네. 새로운 가족 내에서 부부 간에 어떤 네. 앞으로 향후에 부부 간의 경제적인 물론 포함해서 네. 어떤 역할 분담이라든가 앞으로 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특히 남성분들이 은퇴 후에 네.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가정의 내에서
부인으로부터 또는 가족으로부터 소외라든가 또는 외면당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고 있고 저 또한 그런 걱정을 갖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의 답은 예스입니다. 예. 내가 편안하게 숨만 쉴 수 있다면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하신다면 100점짜리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아리스토텔레스 말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복이란 내가 바라는 것을 얻는 거다. 내가 편안하게 숨 쉬는 걸 바랬는데 편안하게 숨 쉴 수 있으면 행복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다 망외의 행복이다. 그런 이야기죠, 지금. 이게 아버님이 굉장히 마지막에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고생을 하셨는데 내가 숨 좀 편하게 쉬었으면 좋겠다 하는 아버님을 뵈면서 나는 행복의 제일의 조건은 건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뭐 답이에요. 근데 사람들이요, 어떤 경향이 있냐 하면 오래 못 가요. 이제 숨만 쉴 수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한참 지나다가 이제 숨을 계속 쉬면 숨을 잘 편안하게 쉬는 건 당연한 거고 다른 거 뭐 좀 없나? 그러다가 내 아내가 나한테 그래도 돈도 괜찮게 벌어오는 남편이라고 존중을 받으면 더 좋겠다. 지금 이런 두 번째 질문이 그 질문이에요. 지금 부부 관계에 대해서 대개 부부 관계가 남편이 경제력을 상실할 때 이게 위치가 이제 역전이 된다. 지금 그런 질문을 하신 거죠, 맞죠? 예. 그런데 그거는 제가 조금 정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들이요, 처음에 돈을 벌 때 조금 유세를 해요. 예, 조금 유세를. 야, 내가 지금 우리 가정 매개 살리려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 이렇게 유세를 해요. 그래서 그 기간 중에는 아내가 꼼짝을 못해요. 일단 받는 죄로. 그런데 그 사이에 아내는 무슨 관계가 성립되는 줄 아십니까? 남편하고의 관계는 비록 그렇게 소원할지 모르지만 다른 많은 인간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초등학교 동창 학부모 모임에 나가서 또 즐겨요. 그 다음에 여고 동창 모임에 나가서 즐겨요. 이러다가 많은 관계가 됐어요. 근데 남편은 이제 직장에서 또는 뭐 자영업이라도 돈이 없어서 이제 끝내고 이제 와가지고는 그 다음에는 벌어놓은 걸로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충 벌어놓은 거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집에서? 예, 여자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타서 써야 돼요. 이제 그럴 때 남자가 와가지고 허구한 날 아침, 점심, 저녁을 아내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해내라 그런다. 그러면은 존경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그거는 숨만 쉬는 거 가지고는 행복하지 않은 지경에 이른 거예요. 이제 동의하십니까?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숨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부부 관계가 지금 같은 관계가 아닐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를 아까 봉사활동도 미리 준비하셔야 되듯이 부부 관계도 내가 돈을 못 벌어다 줄 때에 대비해서도 좀 아내하고의 상호 존중하는 관계가 되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좋겠습니까? 예, 그렇게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다른 분 질문 받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도 노인의 조금만 크게 제가 잘 안 들려요. 노인이 되었을 때 노인? 30년 뒤에 저희 생활에 과연 노년의 때 행복하게 나이를 먹고 하려면 많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를 네. 강의를 통해서 듣게 되었는데요. 네. 경제적인 것도 미리 준비를 하고 네. 또 스포츠나 취미나 네. 또 건강을 위해서도 네. 모두 다 각자 준비를 해야 된다고 이제 네.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그런 준비를 차마 60살이 됐는데도 못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 먹고 살기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네. 준비를 못했고 자녀들 키우다가 네. 못하고 어느새 60이 됐는데 네. 이제 앞으로 30년을 살 생각하니까 너무 불안하고 초조해서 네. 자살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이 네. 나타난 네. 거죠. 네. 그렇다면 그 정신적인 불안과 심리적인 불안에서 해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네. 교수님이 그런 방법론을 좀 알고 계시면 네. 그 조금
조금 심리로 네. 좀 어둡고 지금 희망이 없는 분들에게 어떠한 걸로 그런 걸 이길 수 있는 메시지가 있다면 한번 전해주셨으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두 가지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원래 질문하신 거는 두 번째 30년을 사는 동안에 세 번째 30년을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이미 세 번째 30년을 맞이한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이제 그 질문의 그 앞에 부분 사실은 두 번째 30년을 살기도 힘들어요. 자식 뒷바라지하고 내 집 마련하고 이렇게 살기 힘든데 뭔 두 번째 30년에 세 번째 30년까지 준비 다 하면서 어떻게 삽니까? 이제 이 부분도 들어 있는 거예요. 이게 원래 질문은 뒷부분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뒷부분 앞에 이 두 번째 30년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세 번째 30년이 이미 돼버린 사람은 어떡할까 이렇게 나눠서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두 번째 30년에 세 번째 30년을 준비하면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쉽다 어렵다 물어본다면 어렵다. 제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거고 제가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말씀드렸지 불가능하다고는 말씀 안 드렸어요. 조금만 더 노력하면 경제적인 문제와 건강이라는 문제를 함께 생각하면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두 번째 30년에 가장 노후 준비를 못하게 되는 걸림돌이 뭐냐면 자녀 뒷바라지입니다. 그건 다 동의하시죠, 엄마들이. 그 자녀 뒷바라지에 대해서 한 번씩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제 어머니가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헌신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저의 뒷바라지를 하신 것처럼 제가 우리 아이들 3명의 뒷바라지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야 될까? 그러고 싶죠. 저도 우리 어머니한테 완전한 사랑을 받았는데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좋지만 만약에 모자라다면 저는 제 아이들의 뒷바라지를 반으로 줄이고라도 저 자신의 세 번째 30년을 준비해야 제 아이들이 이제 현역이 돼서 제가 60이 넘었을 때 제가 손 벌리지 않는 부모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오늘 두 번째 30년을 사시는 오늘 방청객 여러분이나 시청자 여러분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죄송하지만 두 번째 30년을 힘들고 불행하게까지 사시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적어도 자녀들의 뒷바라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서 세 번째 30년에 자녀들한테 손 벌려서는 안 됩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렇죠? 예, 그거는 꼭 좀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세 번째 30년이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그러니까 자살도 늘지 않냐, 우울증에 걸리지 않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지금 5천만 지금 이제 인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5세 이상이 되신 분이 11%에 이르렀거든요. 그러면은 대략 550만 정도가 지금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지 않습니까? 그 어르신들 중에 입장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좀 여유가 있는 분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들은 지금 나홀로 사시는 독거노인도 계시고 지금 정부에서 주는 노인수당 20만 원이 절실한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그거하고 관계없이 사실 분이 계시고 그 다 입장이 다릅니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만약에 550만 어르신 가운데 정말로 어려우신 어르신에 대해서는 저는 그거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분들이 정말 생활고에 시달려서 연탄가스 펴놓고 돌아가시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외에는 저는 조금씩 자기가 있는 만큼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게 낫지. 그래도 뭐 자살을 택하거나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행위를 하는 거는 저는 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회에서도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지만 저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제가 나이 들면 어떻게 할까 생각하는 것 중에 제가 마지막 시간에 제가 하려고 남겨놓은 겁니다만은 나이가 들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어디서 살까 누구랑 살까 뭐하고 살 건데 누구랑 살까 하는 게 기존 친구들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새롭게 어디 장소를 옮겨가지고 새로 사귄 친구하고 사귀어서 속말을 해놓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기왕에 살던 동네에서 기존에 같은 어르신끼리 서로 대화하면서 한탄도 하고 뭐 하소연도 하고 위로도 하고 이렇게 사시는 것이 우울증을 막고 그래도 사는 그런 재미를 조금이라도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맨 마지막에 그 어디서 누구와 뭘 하며 중에서 누구랑 사냐 반드시 기존에 있는 친구들하고 옆에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옆에서 살아나는 사람 중에 아닌 사람이 자식입니다. 자식하고는 같이 살지 말아라. 이게 그러면은 모녀간에도 계속 얼굴을 보고 있으면 좋은 때도 많지만 나쁜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국이 식지 않을 정도의 거리에 떨어져 살아라. 제가 이렇게 제가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 질문 받겠습니다. 네, 하십시오. 뭐 마지막 교수님 말씀하시듯이 누구랑 어떻게 살 것인지 저 같은 경우는 계획이 다 세워 있어요. 그래요? 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살까? 저요? 네. 일단 노후를 준비를 하려면 뭔가 많은 걸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배울 수 있는 그 스타일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어려운 걸 하나는 준비를 하고 나머지는 머리 안 쓰고 좀 즐기는 거 그런 거 준비를 하고 예. 그리고 누구랑 살 것인가는 여자 형제가 많아서 예, 여자 형제들하고 살 거. 예. 자매간에. 예, 그렇게 굉장히 할 거고. 좋은 바람직한 겁니다. 예, 그리고 운이 좋아서 그랬는지 젊어서 그 아시는 분이 보험회사를 다녀갖고 연금을 많이 넣었어요. 와, 지금 염장 지르는 거죠? 이게? 그래서 네, 그거는 아주 다 잘하셨어요. 준비가 됐거든요. 네, 잘하셨어요. 됐는데 네. 문제는 주변에 네. 이제 다른 여성분들이 이제 네.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네.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시듯이 수준에 맞게 살아라. 네. 그러니까 저도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네, 욕심을 버려라. 네, 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못 그래요. 못 그래요. 예, 그래서 더더군다나 여자분들이 네. 신경성 노이로제라든지 네. 암이라든지 네. 이게 굉장히 요즘은 현대병이 많아가지고 네, 네. 아픈 분들이 많거든요. 네, 네. 근데 저도 제 경험을 토대로 얘기를 많이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럴 때 이렇게 와서 닿지를 않나 봐요. 네. 그럼 그럴 때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지. 지금 질문하신다고 마이크 잡은 분이 이 얘기를 하면 들을 것 같습니까? 안 들을 것 같습니까? 예, 잘 안 들을 것 같아. 왜냐하면 준비가 다 된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자기하고 처지가 좀 비슷해가지고 어려운 사람이 이야기를 해야지 듣지. 나는 보험 들어가지고 지금 연금 다 됐지. 자매 간의 관계 꼭 좋지 않아요. 또 자매 간의 관계가 좋아가지고 또 옆에서 오손도손 살지 않을 것 같아, 제 생각에. 그래서 저는 누가 필요하냐면 제가 맨날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 오늘 다시 반복하게 됐습니다. 비교하라. 행복에 이르는 지름길은 비교 안 하는 게 아니고 비교하라. 비교해보면 나만 힘든 것 같지만 나만큼 힘든 사람이 있다 없다? 무지 많지 지금. 그래서 나만큼 힘든 사람이 많은 걸 보고 야, 세상에는 힘든 게 인생이구나. 오죽하면 부처님이 고해라 그랬겠어요. 인생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위안을 받아라 하는 게 제 행복론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꼭 여고 동창 중에 누구 하나가 잘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날 저녁에 소화가 잘 안 돼요. 이게. 왜냐하면 사람들이 꼭 위를 쳐다보고 비교를 하거든요. 이게 자기 친구 중에 어려운 사람하고 비교하면 위안이 되는데 여고 동창 모임에 갔더니 친구 하나가 그때 고등학교 때는 좀 코 질질 흘리고 공부도 못했는데
어떻게 시집 잘 가가지고 뭐 자식 잘 둬가지고 이러면, 예?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제 생각에 비교의 대상을 자기 친구 중에 제일 잘된 사람하고만 비교하면 안 되고 자기 친구 중에 자기만큼 어려운 사람을 바라보면서 분수에 맞게 이게 근데 예를 들면 행복한 사람 하나가 뭐 프라다 백 들고 다닌다고 자기가 빚어서 가지고 뭐 월 얼마씩 내는 걸로 할부로 프라다 백 사가지고 프라다 백 기분 좋은 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게 아마 할부 끝나기 전에 기분 안 좋을 것 같아 별로.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사실 잘 안 됩니다. 제가 동의합니다. 어려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어려워요 사실. 어렵습니다. 네, 또 네. 노인들의 재혼에 대해서 노인들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를 봤습니다. 본인이 지금 60 이후가 돼서 한 20년 정도의 일이 생겨서 혼자 사시던 분이 이제 노년도 됐고 한 20년 동안 자식도 키워놨고 내 할 일 다 한 것 같아서 좋은 사람이 있어서 친구가 있어서 결혼을 하고 싶은데 자녀들이 반대를 하고 나서는 경우를 봤어요. 그때 우리가 이게 지금 행복하게 살기 위한 삶이다, 이거에 대한 준비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자녀들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그 어떤 행복을 위해서 선택을 해야 될 것인지, 또 그러나 자식들의 어떤 체면이라든지 자식들이 요구하는 거를 들어주고 경제적인 것 때문에 선택을 못하고 괴로워하는 부분을 많이 봤거든요. 그랬을 때 교수님이 만약에 정말 저희들이 앞으로 미래에 올 노년에 이런 선택의 기로에 쓴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신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이거는 제가 방송 나가면은요 몰매 맞을 것 같아. 왜냐하면 제 생각과 반대인 분은 엄청 저를 막 욕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 생각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되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나중에 방송 나가서 제가 이 손가락질 받을 때는 같이 책임지셔야 돼요. 저희 어머니는 청산과부가 되셔서 제가 외아들인데 수절을 하다가 이제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외조부가 한학자셨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배운 거죠. 이제 그러한 이제 소위 말하는 동양 윤리 속에서 이제 우리 부모 세대는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세대도 많이 바뀌었지만 또 우리 다음 세대는 더 바뀌었고, 그러니까 지금 어르신 가운데서는 지금 혼자 외로우니까 노인정에 가서 또는 여러 가지 이제 단체 행동을 이제 하시다가 이제 서로 편하게 소위 말하는 말벗이 이제 되는 사람을 이성 친구를 사귀었어요. 그래서 결혼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요즘에 적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 의견을 이제 말해달라고 질문하신 걸로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겁니까? 예, 근데 굉장히 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저는 결혼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이란, 우리나라에서 결혼이란 신랑과 신부, 남자와 여자의 결혼이 아니고 양가의 결합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자녀 여우실 때 단순히 며느리만 구하고 사위 구하는 결혼이 아니고 사도는 누구냐 뭐 이런 식의 아마 이야기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양가의 그 이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다 자기 자신의 자식이 있는데 새삼 그 나이에 혼인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면 법률상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법률적으로 뭐 다 처리해놓고 결혼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그 정도 됐으면 그냥 좋은 친구로 그냥 사셔도 좋지 않을까.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지금 80 넘어서 로맨스 결혼을 하신 분들이 네가 뭘 아냐고 할까 봐서 지금 겁이 바짝 납니다만은 저는 웬만하면 결혼까지는 가지 않고 양가의 자녀들도 축복을 하는 가운데 좋은 친구로 사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제가 외람되게도 이제 그분들 눈에는 제가 아직 어린애가 제가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네.
뭐 죄송합니다. 제가 제 생각을 감히 말씀드려서 네. 네. 질문을 좀 네, 네, 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산에서 온 이춘구라고 하고요. 네. 이제 수명이 길어졌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남은 마지막 30년 네. 부부 금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런데 그 또 부부가 같이 또 100년을 해로하면 좋은데 네. 혼자 남아 있는 그 부부나 아니 계신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네, 네. 또 같이 또 100년을 하는 그 부부도 금실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야 행복할까요? 네. 이 질문이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우리나라의 이 마지막에 대개 남편이 먼저 가시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이제 할머니의 노후 행복에 대해서 하나 말씀하셨고, 하나는 이제 부부가 설령 100년을 해로한다고 했을 때 부부가 해로하면서 반드시 행복한 게 아닌데 그럴 때 부부간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말씀을 지금 그런 말씀이죠. 제가 우리 집사람이 이 프로를 보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보면은 당신이나 잘해 이럴 것 같아가지고 지금 겁이 바짝 나는 순간입니다. 지금 제가 성적표를 우리 집사람한테 보여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겁이 나가지고. 그런데요, 나이가 들면 결국은 생기는 게 저는 여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적어도 옛날에 젊어서 불같은 성질을 좀 죽이면서 서로 상대방에게 귀를 기울이는 그런 자세로 가는 그런 거를 이제 좀 속된 말로 하면 옛날에 역지사지라는 말을 썼는데 저는 요새 배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 배우자의 배자예요. 그렇죠? 배자가 짝배자입니다. 배려. 그러니까 짝에 대해서 염려하는 마음. 그러니까 내 아내는, 내 남편은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어쩔까. 이제 제가 지금 저를 돌아보고 있어요. 제가 젊어서 하도 그냥 심한 말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자세로 살아야지 된다 하는 생각을 저도 반성문 쓰고 있습니다. 질문하지 마세요. 너 실천하냐? 이런 질문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는 제가 꼭 오늘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 평균 남자가 여자보다 2살 내지 3살이 많은 결혼을 합니다. 뭐 요새 뭐 같은 데도 있고 그렇지만, 그 다음에 평균 수명은 남자가 여자보다 6살 내지 7살이 작습니다. 여자가 더 오래 살아요. 동의하시죠? 그럼 합해 보면 대한민국의 평균 여성은 과부로 10년 가까이 살 수밖에 없는 거다 하는 통계가 나와요. 그렇죠? 예. 그런데 남자들이 말입니다. 세 번째 30년을 준비하라 그러면은 자기 죽을 때까지만 준비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자기 아내는 자기 죽고 나서 몇 년 더 산다고요? 10년을 더 산다는 거.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부탁드리노니 마지막 30년을 준비하라의 그 마지막 30년에는 본인 죽고 나서 자기 아내가 10년을 더 과부로 산다는 걸 감안해서 준비하시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말씀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정된 시간이 다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두 번째 30년도 세 번째 30년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세 번째 행복하기 위해서 두 번째를 희생하시라는 말씀을 절대 드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인생도 세 번째 인생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 두 번째 인생을 사시면서 하지만 세 번째 30년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사시는 것이 두 번째도 세 번째도 행복한 노후를 사는 출발이지, 만약에 세 번째 30년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지금 두 번째 30년이 힘들다고 해서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사신다면 노후에 세계에서 기록을 세우는 노인 자살률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현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까지 방청석에서 저하고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말씀 나누신 여러분 감사합니다.